마음의 찬스. 레베카 정 지음. 이다 북스. 내가 좋아하는 나를 좋아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과 선배가 생겼어요. 인기도 많고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에요. 성격도 호탕하고, 하지만 그 선배는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선배의 취향이 아니라서. 그리고 한 남학생이 저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애는 제 취향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는 제게 관심이 없고, 저를 좋아하는 그는 제가 관심이 없어요. 이럴 때 그 선배에게 제 마음을 전할까? 제 취향은 아니지만 그 애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그와 나를 좋아하는 누구와 사귀어야 할까? 맞죠? 네,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럼 어떤 사연이 있는지부터 들어볼까요? 재수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살 차이가 뭔지 같은 학번 여자친구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그러는 중에 좋아하는 과 남자 선배가 생겼어요. 3학년 선배인데 과에서 인기도 많고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에요. 성격도 호탕하고요. 그런데 그 선배는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애인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 선배의 취향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속상하더군요.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은데.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다른 과의 저와 같은 학번 남학생이 저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애는 제 취향이 아니에요. 키도 작고요. 계속 제 주위만 맴돌고 말도 하지 않는 걸 보니 소심한 성격 같아요. 성격이 조용한 것 같고 착해 보여요. 그 애한테 직접 가서 나 너 싫어 라고 했죠. 그런데도 자꾸 제 주위를 맴돌아요. 그렇다고 같은 과 여자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는 하기 싫어요. 같은 동기이지만 제가 한 살 많다 보니 의식적으로 같은 학번의 어린애들과는 벽이 생기더군요. 이럴 때 좋아하는 남자 선배를 찾아가서 좋아한다고, 나를 좋아해달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취향은 아니지만 나를 좋아하는 그 애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러다가 한 살 어린 동기 여자들에게 괜한 소문이 나는 건 싫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 마음의 찬스는 내 안에 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잠깐 바라봐 주세요. 앞에는 세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한 장의 카드를 골라보세요. 고르셨나요? 지금부터 그 카드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녀는 현재 상황을 암시하는 카드로 5번 교황을 짚었습니다. 이 카드는 보수, 정신적 균형, 중재를 의미합니다. 황제가 물리적인 권력이라면 교황은 정신적인 권위를 나타냅니다. 교황은 오래전부터 몸에 밴 습성이기도 하거니와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욕망에 즉각 반응하지 않으며 원만함과 균형, 중재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음 깊은 곳에서 바라는 건 아닐 테죠. 교황의 눈앞에 사제 2명이 있듯이 질문하신 분 역시 그렇습니다. 한 명은 마음에 드는 선배이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을 좋아한다는 남자겠군요. 교황은 현명한 편이지만 생각이 많습니다. 우유부단하며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나 상처를 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는 못한 채 고민만 하는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구원, 보상, 갱생을 뜻하는 심판입니다. 보상이나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심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천사로 대변되는 엄중하고도 신성한 절차를 걸치며 그 과정에서 아픔과 함께 깨달음이 이어지겠죠. 관에서 나와 환호하는 이들이 새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죽음이라는 고통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전혀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환희이기도 하지만 익숙한 나를 벗어나기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불안과 두려움이 무서워 새로 태어나기보다는 익숙한 선택과 삶을 반복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선배를 선택할 경우 그동안 죽은 듯한 연애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은 것처럼 환호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결과로 나타난 카드 절제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인내, 균형, 소통, 타협을 의미하는 이 카드는 의식과 무의식, 음과 양이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그 과정은 겉으로는 순조로워 보이지만 강한 정신력을 요구합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옛말이 어울리겠네요. 컵에서 컵으로 흐르는 물은 마음속으로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자 상대 남자와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남자를 택할 경우 겉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가 좋아하기에 대화가 잘 되고 질문하신 분을 잘 챙겨줄 테죠. 하지만 사랑은 인내가 아니라 느끼고 타오르는 감정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카드가 나온 것으로 미루어 질문하신 분은 누구도 선택하지 못한 채 망설이기만 할 듯합니다. 상처받기가 두려워 안전한 선택만 바라보기보다는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과감하게 가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우선이죠. 상대가 내게 호감을 보인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 맞지 않기도 하고요.
자기 감정과 선택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설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먼 훗날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확신과 믿음이 강해야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가리키는 곳으로 발을 디디는 용기.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닐까요? 상처는 두렵지만 상처받아도 괜찮습니다. 후회로 멍들기보다는 헌신과 공정함 속에서 현실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에피소드에서 보여드렸던 세상의 카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페이지예요. 자,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교환 카드입니다. 결합과 선택의 순간. 타로 카드 중 5번, 법의를 입고 있는 교황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지도자적인 사람에게 통솔력과 평등의 정신에 기초한 신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카드입니다. 그는 모범이 되는 선생 또는 스승이자 사회적인 표준으로 그 앞에 무릎 꿇은 이들을 보면 그의 공정한 판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3단으로 만들어진 왕관은 물질적, 지적,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중앙을 응시하는 시선은 공정함을 보여주며 붉은 법이 또한 그의 권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붉은 양탄자 위에 올라앉은 모습은 보수적인 행동 양식을 보이기는 하지만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은 이들을 보았을 때 그는 상대에게 헌신적인 봉사를 원하고 있으며 중앙에 있는 열쇠는 규정, 규칙, 약속 등을 나타냅니다. 이는 그림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왕관은 상속받은 권위와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심, 권위를 표현하며 붉은 카펫은 신분이 높은 부류임을 알려줍니다. 여기에 계약이 성사되는 것을 암시하는 열쇠, 신의 전도사로서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손가락 셋을 내보이며 두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황은 보직에 충성하고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며 금욕적이고 보수적입니다. 그는 흰 백합에서 보듯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며 그 안에는 순수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맡은 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붉은 장미와 함께 균형과 중심을 의미하는 회색 기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환 카드가 나왔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카드는 동맹, 약속, 중재의 입장, 자비와 관대, 동정심을 암시하며 생산성과 활동성은 약하지만 상대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을 정도로 동정심을 베푸는 반면 의지가 박약하고 지나친 친절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며 무기력하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이 카드는
교육, 전통, 관습, 일상에서 기륭 화복에 관여하며 가르침과 종교적인 전통, 사회적인 관계, 결혼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에 등장합니다. 숫자 5 역시 새로운 방향 제시, 도덕적인 법을 뜻합니다. 이 카드가 가리키는 사람은 사회적인 가치에 철두철미하며 본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실용적이고 인내심이 강하고 근검절약하며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안정을 추구합니다. 명문가 출신이거나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식이 필요한 일, 특히 일반적으로 종교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그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역사나 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위 어른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스타일로 유행에 둔감하고 고리타분하다는 말도 듣습니다. 잔소리가 많은 편으로 상대에게 간섭하고 고집불통으로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평도 오갑니다. 하지만 시험과 취업, 사업 운은 좋으며 특히 사업은 지식을 기반으로 할 때 유리합니다. 금전면에서는 결단력이 다소 약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타입으로 이런 사람에게는 주거나 받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많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헤어지고 난 후 다시 사귀고 싶을 때 이 카드가 나왔다면 상대에게 헌신적이어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결혼은 오랫동안 사귄 사람과 어울립니다. 이상형은 매너 있고 반듯하고 정중한 상대가 좋으며 남성은 연상에 능력 있으며 차분하고 조용한 여성을 좋아합니다. 연애는 서툰 편이지만 결혼 후에는 자상하게 해줄 타입으로 이 카드가 향하는 상대 남자는 실용적이면서도 안정적입니다. 건강면에서 간, 허리, 머리, 목 디스크, 편도선이 문제가 되며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 어깨와 팔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찬스, 레베카 정 지음, 이다 북스. 내가 좋아하는 그, 나를 좋아하는 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과 선배가 생겼어요. 인기도 많고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에요. 성격도 호탕하고 하지만 그 선배는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선배의 취향이 아니라서. 그리고 한 남학생이 저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애는 제 취향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는 제게 관심이 없고 저를 좋아하는 그는 제가 관심이 없어요. 이럴 때 그 선배에게 제 마음을 전할까? 제 취향은 아니지만 그 애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그와 나를 좋아하는 그, 누구와 사귀어야 할까? 맞죠?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럼 어떤 사연이 있는지부터 들어볼까요? 재수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1살 차이가 뭔지 같은 학번 여자친구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그러는 중에 좋아하는 과 남자 선배가 생겼어요. 3학년 선배인데 과에서 인기도 많고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에요. 성격도 호탕하고요. 그런데 그 선배는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애인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 선배의 취향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속상하더군요.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은데.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다른 과의 저와 같은 학번 남학생이 저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애는 제 취향이 아니에요. 키도 작고요. 계속 제 주위만 맴돌고 말도 하지 않는 걸 보니 소심한 성격 같아요. 성격이 조용한 것 같고 착해 보여요. 그 애한테 직접 가서 나 너 싫어 라고 했죠. 그런데도 자꾸 제 주위를 맴돌아요. 그렇다고 같은 과 여자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는 하기 싫어요. 같은 동기이지만 제가 1살 많다 보니 의식적으로 같은 학번의 어린애들과는 벽이 생기더군요. 이럴 때 좋아하는 남자 선배를 찾아가서 좋아한다고, 나를 좋아해달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취향은 아니지만 나를 좋아하는 그 애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러다가 1살 어린 동기 여자들에게 괜한 소문이 나는 건 싫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 마음의 찬스는 내 안에 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잠깐 바라봐 주세요. 앞에는 3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한 장의 카드를 골라보세요. 고르셨나요? 지금부터 그 카드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녀는 현재 상황을 암시하는 카드로 5번 교황을 짚었습니다. 이 카드는 보수, 정신적 균형, 중재를 의미합니다. 황제가 물리적인 권력이라면 교황은 정신적인 권위를 나타냅니다. 교황은 오래전부터 몸에 밴 습성이기도 하거니와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욕망에 즉각 반응하지 않으며 원만함과 균형, 중재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음 깊은 곳에서 바라는 건 아닐 테죠. 교황의 눈앞에 사제 2명이 있듯이 질문하신 분 역시 그렇습니다. 한 명은 마음에 드는 선배이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을 좋아한다는 남자겠군요. 교황은 현명한 편이지만 생각이 많습니다. 우유부단하며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나 상처를 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는 못한 채
고민만 하는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구원, 보상, 갱생을 뜻하는 심판입니다. 보상이나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심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천사로 대변되는 엄중하고도 신성한 절차를 걸치며 그 과정에서 아픔과 함께 깨달음이 이어지겠죠. 관에서 나와 환호하는 이들이 새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죽음이라는 고통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전혀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환희이기도 하지만 익숙한 나를 벗어나기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불안과 두려움이 무서워 새로 태어나기보다는 익숙한 선택과 삶을 반복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선배를 선택할 경우 그동안 죽은 듯한 연애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은 것처럼 환호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결과로 나타난 카드 절제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인내, 균형, 소통, 타협을 의미하는 이 카드는 의식과 무의식, 음과 양이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그 과정은 겉으로는 순조로워 보이지만 강한 정신력을 요구합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옛말이 어울리겠네요. 컵에서 컵으로 흐르는 물은 마음속으로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자 상대 남자와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남자를 택할 경우 겉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가 좋아하기에 대화가 잘 되고 질문하신 분을 잘 챙겨줄 테죠. 하지만 사랑은 인내가 아니라 느끼고 타오르는 감정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카드가 나온 것으로 미루어 질문하신 분은 누구도 선택하지 못한 채 망설이기만 할 듯합니다. 상처받기가 두려워 안전한 선택만 바라보기보다는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과감하게 가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우선이죠. 상대가 내게 호감을 보인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 맞지 않기도 하고요. 자기 감정과 선택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설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먼 훗날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확신과 믿음이 강해야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가리키는 곳으로 발을 디디는 용기.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닐까요? 상처는 두렵지만 상처받아도 괜찮습니다. 후회로 멍들기보다는 헌신과 공정함 속에서 현실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에피소드에서 보여드렸던 세상의 카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페이지예요. 자,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교환 카드입니다. 결합과 선택의 순간. 타로 카드 중 5번, 법의를 입고 있는 교황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지도자적인 사람에게 통솔력과 평등의 정신에 기초한 신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카드입니다. 그는 모범이 되는 선생 또는 스승이자 사회적인 표준으로 그 앞에 무릎 꿇은 이들을 보면 그의 공정한 판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3단으로 만들어진 왕관은 물질적, 지적,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중앙을 응시하는 시선은 공정함을 보여주며 붉은 법이 또한 그의 권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붉은 양탄자 위에 올라앉은 모습은 보수적인 행동 양식을 보이기는 하지만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은 이들을 보았을 때 그는 상대에게 헌신적인 봉사를 원하고 있으며 중앙에 있는 열쇠는 규정, 규칙, 약속 등을 나타냅니다. 이는 그림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왕관은 상속받은 권위와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심, 권위를 표현하며 붉은 카펫은 신분이 높은 부류임을 알려줍니다. 여기에 계약이 성사되는 것을 암시하는 열쇠, 신의 전도사로서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손가락 셋을 내보이며 두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황은 보직에 충성하고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며 금욕적이고 보수적입니다. 그는 흰 백합에서 보듯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며 그 안에는 순수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맡은 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붉은 장미와 함께 균형과 중심을 의미하는 회색 기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황 카드가 나왔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카드는 동맹, 약속, 중재의 입장, 자비와 관대, 동정심을 암시하며 생산성과 활동성은 약하지만 상대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을 정도로 동정심을 베푸는 반면 의지가 박약하고 지나친 친절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며 무기력하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이 카드는 교육, 전통, 관습, 일상에서 기륭 화복에 관여하며 가르침과 종교적인 전통, 사회적인 관계, 결혼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에 등장합니다. 숫자 5 역시 새로운 방향 제시, 도덕적인 법을 뜻합니다. 이 카드가 가리키는 사람은 사회적인 가치에 철두철미하며 본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실용적이고 인내심이 강하고 근검절약하며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안정을 추구합니다. 명문가 출신이거나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식이 필요한 일, 특히 일반적으로 종교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그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역사나 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위 어른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스타일로 유행에 둔감하고 고리타분하다는 말도 듣습니다.
잔소리가 많은 편으로 상대에게 간섭하고 고집불통으로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평도 오갑니다. 하지만 시험과 취업, 사업 운은 좋으며 특히 사업은 지식을 기반으로 할 때 유리합니다. 금전면에서는 결단력이 다소 약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타입으로 이런 사람에게는 주거나 받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많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헤어지고 난 후 다시 사귀고 싶을 때 이 카드가 나왔다면 상대에게 헌신적이어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결혼은 오랫동안 사귄 사람과 어울립니다. 이상형은 매너 있고 반듯하고 정중한 상대가 좋으며 남성은 연상에 능력 있으며 차분하고 조용한 여성을 좋아합니다. 연애는 서툰 편이지만 결혼 후에는 자상하게 해줄 타입으로 이 카드가 향하는 상대 남자는 실용적이면서도 안정적입니다. 건강면에서 간, 허리, 머리, 목 디스크, 편도선이 문제가 되며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 어깨와 팔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